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좀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표결은 반대표를 던진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 기권 의사 밝힌 양향자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7명으로 의결이 됐는데요.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법적 등 예고하고 있고 반발할 것 같은데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명으로 의결이 확정됐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의결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없었습니다. 혹시 찬성하시는 분들은 주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 저분이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셔서. 표정에서 약간 개선 장군 같은 표정이 좀 읽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보수 쪽에 하나 짚고 싶은 게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반헌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지도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보수 전체에 또 이 망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느낌 드는데 뭐냐면 지금 당명 바꾼다고 해서 자유, 공화 뭐 이런 이 추천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당은 자유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나와가지고 싸웠는데 무슨 북한의 수령님 뭐 그 엄청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비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령 체제에서는 지금 그걸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비록 이거 참 정말 짜친 일이긴 하나 가족이 뭐 어쨌든 그 댓글을 달고 뭐 무슨 뭐 비판하는 글을 쓰고 이런 걸 했다고 해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있는 거 이거 보수의 철학과 가치에 맞지 않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최근에 이거 거의 제명 당하다시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향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뭐 무슨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을 했다, 비판을 했다 이 내용으로 지금 처벌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자체가 지금 표현의 자유적인 측면에서 보수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지금 완전히 깎아먹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패널께서 지금 보수의 가치를 지금 네.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동혁 대표는 실제로 지난 당권 선거 때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독극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을 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를 내쳐주기로. 근데 이걸 안 하면 본인이 날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과정에서 보수의 가치도 날아가고 국민의 보편적 상식도 다 날아가고 이제 점점 망조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패널께서 이렇게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또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 다른 여러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는 부분 뭐 많이 들었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뼈 아프게 받아들일 만한 대목이 없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시기에 공적인 자리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김종혁 전 최고나 한동훈 전 대표나 징계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 이 결정문이 나왔잖아요. 결정문을 놓고 보면 뭐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당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루소의 사회계약설까지 언급하면서. 근데 그 문장에 정말 뼈아픈 지적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개인 의지의 총합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뭐 독재를 하고 있다, 탄핵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사실 사법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장애 집회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국민 의지, 자유의지의 총합인 이재명 대통령을 과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제명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고 제명이라는 아주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서 과연 민주적 정당의 가치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저는 결국에는 이 문제는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을 한동훈 전 대표로 딱 특정해서 그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권력 투쟁을 하는 과정의 결과라고 봅니다. 한 전 대표가 잠시 오후 2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 가질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를 찾아서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은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가겠다라고 밝혔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제명이라고 하는 공통된 화두를 가지고 이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79년에 아마 9월에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인권 탄압, 뭐 독재 이런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게 돼서 10월에 제명이 됐고 그 이후에 부마항쟁 사태가 났고 11.6 뭐 시해 이런 걸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도 저는 뭐 자유민주적 가치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이거는 과하다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 같고 본인이 지금 정치적으로 보복받고 있고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YS의 길을 그대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YS는 그때 당시에 뭐 민주화운동 통했고 또 다시 뭐 보수정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새로운 보수의 길을 제시하겠다라고 해서 1992년 대선에 당선됐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보수 진영 전체에서 정치를 계속 할 겁니다. 물론 지금 제명이 돼갖고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할지는 못하겠지만 진짜 보수를 재건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기 대해서 이거 본인을 김영삼 대통령 일대 영화 보고 나서 본인을 거기다 동치시키려 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다. 지금 본인이 놓인 상황이 좀 안타까운 건 알겠지만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같은 거대한 장벽과 맞선 것도 아니고 본인 스태프랑 싸우고 있는 거다라고 살짝 비꼬면서 또 진짜 보수 가짜 보수 논쟁도 결핍이 심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당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라 이 말 때문에 제명을 당한 거였거든요. 이제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부마 항쟁을 촉발시키고 결국 유신 정권 종식에도 아주 좋은 계기가 됐었던 그런 상황으로 국가 전체적인 역사적 전체적으로 보아도 꽤 유의미한 그런 족적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지금 본인도 아마 느끼긴 할 겁니다. 물론 계엄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중간에 뭐 기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건은 서로가 사실 되게 명구스럽잖아요. 저도 이게 말씀드리기 참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표현의 자유를 계속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익명 게시판에 가족들이 거기에서 이제 글을 썼고 뭐 아이디가 도용당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차후에서 뭐 수사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뭐 무슨 국가적인 혹은 국민적인 그런 명분이 지금 되게 약한 상태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싸워줄 만한 국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지지층들은 결집할 수 있겠으나 이제 그 측면에서 약간 좀 약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제가 볼 때 조금 뭐 스텝이 좀 꼬인 거 아닌가? 왜냐하면 본인도 어쨌거나 탄압당해 가지고 쫓겨났다라고 이제 지금 프레이밍이 되어 있는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그 같은 프레이밍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부당하다면 한동훈 전 대표도 약간 부당한데 오히려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동혁 편을 드는 듯한 그런 스탠스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스텝이 좀 꼬일 것 같아요.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게 1심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규정이 돼버렸고 그런 상황인데 통일교 특검이나 아니면 공천 헌금 관련된 이제 특검을 하자라고 공조를 하겠다 뭐 이러면서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서 찾아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지금 다 꼬여가지고 보수에서 과연 어떤 하나의 줄기가 있는가 제대로 된 줄기가 있는가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다 실타래처럼 엉켜가지고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당연히 의아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이번 당원 게시판 문제와 제명과 관련해서 정치인 모두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훈수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훈수는 따지고 보면 모두 각자의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뭐 동의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개혁 보수 또는 보수를 쇄신하는 세력으로서의 그 누가 그걸 대표할 거냐 그 자리를 놓고 한동훈 전 대표랑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좋은 평가 하고 있지 않을 거고 장동혁 대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왜 제명까지 하겠습니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 찾아왔을 때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고 정치를 하라라고 했는데 이 개인의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거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재기할 경우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동욱 최고위원 저는 그런 감정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동욱 최고위원이 계엄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언제든지 당권을 잡거나 다음 뭐 2028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장 나부터 정치하기가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한동훈 전 대표 재기하지 못하도록 손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다 각자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다 숙고한 후에 본인이 갈 길을 결정할 겁니다. 이따가 2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했는지 그걸 두고 뭐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견제로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한테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나가라고 그게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의 이제 정치적 입지와 좀 연동이 돼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보면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이 과하다라는 의견이 이제 단식 직전에 있는 의총에서는 야, 제명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팽배했다고 하는데 제명까지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제명이 나오게 된 데에서는. 근데 그 배경으로 하나가 주말 집회가 영향을 좀 미쳤다. 대표 퇴진 이런 걸 내세운 팻말을 보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분위기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보면 한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은 이제 이번 주말에도 장애 집회가 있고 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다음 달 8일에 토크 콘서트도 지금 예정돼 있고 좀 보면 여론전에 좀 나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이나 뭐 대구 쪽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던데 어때요 분위기가? 분위기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건가요? 뭐 대구 출마설 또는 부산 출마설 무소속으로 뭐 충분히 정치적인 상상력 안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지지 집회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것을 뭐 주도해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2월 8일에 있는 토크 콘서트는 2만 명 수용할 수 있는 잠실 종합학생체육관 빌렸다고 하는데 지난해 12월 21일에 한번 토크 콘서트 했었는데 그때 장소가 좀 부족해서 멀지 않은 시기에 한번 또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제명 정국과 엇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관심이 쏠리겠죠. 전 뭐 2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보수 가짜 보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진짜 보수를 재건하기 위한 이제 당 바뀌죠. 당 밖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든 이런 식으로 정치 투쟁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얼마나 갈 거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 시기에 다시 당을 재건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이게 5년 동안 뭐 제 입당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복당 같은 경우에는요. 지도부의 최고위 특별 의결에 따라서 언제든지 해당 인물을 복당시킬 수도 있어요. 완전히 뭐 헌법처럼 개헌을 통해서 이거 이 사람 복당 못한다 5년 동안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바뀐 체제에선 야 이제 정말로 당을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건 지도부가 이제 바뀐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 투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치 투쟁의 방식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는 있겠죠. 출마 가능성 어느 정도 보세요?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랑 제가 가깝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전 출마 가능성 한 80% 봅니다. 80%. 그러니까
가깝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네. 안 할 가능성 80% 보는데요. 80 안 할 가능성. 네, 출마설이라든가 창당 이거를 주변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그걸 하는 것은 결국 못할 거를 알기 때문에 한동훈 쫄보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공격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역설적이게도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층을 계속 결집시켜 왔는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정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의 지도력은 앞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24시간 할 때 체력 좋네.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이랬을 때도 제가 필버 리더십 이틀 갈 거다 이랬는데 진짜 이틀 뒤부터 엄청난 이 내분의 14였거든요. 근데 전 단식 리더십조차도 3일 갈 거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오늘 쳐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특히나 아주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어요. 인사조치를 할 때 당무감사위나 윤리위원회에서 국민들 앞에 언론 앞에 발표하는 그 발표문 자체가 일단 오류가 있었잖아요. 본인들이 그걸 수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치명적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인사조치를 할 때 이런 치명적 실수는 본인에게 다 되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될 것이라 보고 원래 상대방이 계속 있어야만 존재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보수 세력이 여태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민주당이 아니에요. 북한이었습니다. 북풍몰이하고 뭐하고 할 때마다 사람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최근에 지금 북풍몰이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끄집어들여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땔감이 떨어지면 결국 본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출마 가능성을 너무 높게 본 것 같아요. 네. 조금 낮추겠습니다. 한번 한 수정하시죠. 10%포인트만 낮추겠습니다. 네. 70. 왜냐하면은 그 얘기가 맞는 게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자꾸 디스하는 사람들이 뭐는 얘기냐면 아니 무소속 출마 그런 용기 있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좀 높게 잡았는데 조금 낮추겠습니다. 그 개미 엄마님이 이동학 최고가 보험 팔면 잘 하시겠다고 뭔가 활동력이 확 되나 봐요. 근데 출마를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근거가 그러니까 한동훈은 제가 볼 때 배팅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배팅하지 않습니다. 뭐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팅했다가 본인이 망하면 이거 치명적인 거거든요. 차라리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제가 볼 때 그냥 지방선거 때 가만 놔두면 제가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내리막길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방선거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다시 대체제로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기간을 기다리고 오히려 지금 국내에 없는 게 좋습니다. 미국 가세요. 네, 그리고 공부 좀 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본인에게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 가고 계속 여기서 잼 날리고 있다가는 본인도 어퍼컷 맞고 계속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최근 유튜브 3프로TV에서 민주당의 당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라고 밝혔어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총리가 된 순간에 이 길은 아닌가 보구나 해서 굉장히 저로서는 아쉬운 마음을 덜어내면서 마음 정리를 한 거다. 그러니까 불출마 의사를 재차 밝혔거든요. 이 당대표 로망.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거는 뭐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솔직하게 제 해석을 말씀드리면 8월 달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그 소리 없는 전쟁이 이제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하나 들고 이제 뭐 그 여론조사 꽃이라는 곳에서 여론조사에 사실은 넣지 말아달라라고 벌써 몇 달 전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던 바 있는데 그걸 계속 넣잖아요. 근데 그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데 왜냐하면 넣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세간의 회자가 이미 됐고 그러면 적어도 김민석 총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사람 안 나온다고 했는데 왜 여기다 자꾸 넣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찍었을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발표되는 그 수치가 본인이 받아야 될 표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나올 것이고 그것이 공표되는 순간 되게 약하게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찌 보면 같은 진영 내에서 있는 그런 여론조사 업체인데 이거를 한다 계속해서 이제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다른 의혹을 또 낳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빼주는 것이 맞고 오히려 이제 뭐 김 총리께서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고 저는 경쟁은 확실하게 뭐 제대로 붙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은 한 당을 하는 사람들로서 또 존중하고 또 같이 가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는다면 경쟁은 치열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가 로망입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이 로망입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 대표 왜 되려고 하겠습니까?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겠죠. 이동학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남기고 간 권력의 공백을 누가 채울 거냐. 지금 당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 확고한 당내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2028년 총선에 공천권을 가질 수 있는 당대표가 되길 희망할 거예요. 지금의 당대표 사실 1년밖에 못하는 거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 그거 알고 나왔습니다. 그거 알고 나오면서도 다음번에 한 번 더 연임해갖고 이재명 대통령처럼 당대표 2번 한 다음에 대선 후보 되면 자신도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당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권력의 공백을 누가 그러면 채울 것이냐. 정청래, 김민석, 조국 세 분이 민주당에서는 경쟁하게 될 거예요. 각각의 상징 자본이 있죠. 정청래 뒤에 김어준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김민석 뒤에 이재명 개딸들이 있는 거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범친문 세력들이 있는 거고 또 개인적 팬덤도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조정되느냐.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일 때 시끄러웠던 것처럼 민주당도 이제 시끄러울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